그린란드를 포기하십시오. 공식 문서엔 없던 문장입니다. 2024년 겨울, 미국은 그린란드 매입을 선언했습니다. 6개월 안에 방어 체계를 세우지 못하면 협상도 없습니다. 전 유럽을 뒤졌습니다. 영하 40도를 버티는 시스템, 500km 밖을 보는 레이더, 겨울에도 멈추지 않는 요격 체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곳 없었습니다. 프랑스, 계획 없음. 독일, 일정 없음. 나토 회의가 반복됐습니다. 시간이 의미 없이 흘렀죠. 그때 보고서 한 장이 책상에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장거리 요격 성공.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북극이 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은 건 얼음이 아니었습니다. 통제였죠. 미국이 그린란드 매입을 공개 언급했습니다. 나토 회의실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덴마크의 답이었습니다. 저는 에릭 크리스텐센입니다. 덴마크 외교부 산하 북극 자원 및 항로 정책 실무 책임자입니다. 25년간 북극 문제를 다뤘습니다. 회의보다는 보고서로, 연설보다는 숫자로 일해왔죠. 그래서 압니다. 북극은 연설로 버티는 곳이 아닙니다. 작동하는 체계만이 영토를 지킵니다. 그런데 2024년 겨울, 우리에겐 그 체계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예고 없이 시작됐습니다. 공식 성명이었습니다. 그린란드는 안보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매입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죠. 외교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달랐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나토 실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브뤼셀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무거웠죠. 미국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린란드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북극 항로 통제의 핵심이죠. 그런데 현재 방어 체계가 없습니다. 문장은 정중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문장이 칼이었습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 던져진 순간 협상은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측 대표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럽 파트너와 협의 중입니다. 말은 있었지만 내용은 없었죠. 미국 측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질문 자체가 최후 통첩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들었습니다. 독일 대표의 한마디였죠. 지킬 수 없으면 내놓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농담 같았습니다. 그러나 웃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코펜하겐으로 돌아왔습니다. 긴급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외교부, 국방부, 총리실이 모였죠.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미국을 자극하면 안 됩니다. 정치 라인이 말했습니다. 동맹 관계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외교 라인이 따라갔죠. 그러나 저는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설치할 겁니까?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겨울에도 작동합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계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럽 공조를 기대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와 접촉했죠.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공동 대응이 필요합니다. 유럽의 연대를 보여줘야 합니다. 말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질문 앞에서 모두 멈췄습니다. 누가 설치합니까? 비용은 어떻게 나눕니까? 고장나면 누가 수리합니까?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없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선택하는 쪽이 아니라 선택당하는 쪽이 되고 있었습니다. 영토는 선언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깃발로도 안 됩니다. 작동하는 체계만이 땅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그 체계가 없었습니다. 시간도 없었죠. 북극의 겨울은 빠릅니다. 얼음이 얼기 전에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후에도 6개월을 버텨야 합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는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나오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자료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보고서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토 실무 자료였습니다. 미사일 방어 협력 파트너 목록이었죠. 거기서 이름 하나를 봤습니다. 한국.
순간 멈췄습니다. 한국이라니. 회의실에서 누군가 언급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한국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 중이라던데요. 그때 반응은 웃음이었습니다. 한국이 북극에서 뭘 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멀었습니다. 북극과는 관계없는 나라였죠. 그런데 그 이름이 이상하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계속 떠올랐죠. 왜 그 이름이 남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울 수도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미사일 방어 체계를 검색했습니다. 자료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공식 발표, 시험 결과, 언론 보도가 쏟아졌죠. 그러나 저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칭찬 문장은 모두 무시했습니다. 세계 최고 획기적 성공, 압도적 성능. 이런 표현들은 지웠습니다. 숫자만 남겼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죠. 첫 번째 자료였습니다.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험 결과였습니다. 탐지거리 500km 이상. 멈췄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500km. 두 번째 자료를 열었습니다. 다른 출처였습니다. 같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죠. 일부 자료에서는 700km라는 숫자도 보였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500km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탐지거리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거리가 곧 시간입니다. 500km 밖에서 포착하면 최소 5분을 얻습니다. 5분이면 요격 준비가 가능합니다. 계산이 완전히 바뀝니다. 북극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날씨가 극단적이기 때문입니다. 반응 시간이 짧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시간을 확보한 겁니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자료를 뒤졌습니다. 요격 고도를 찾았습니다. 50km에서 60km. 상층 방어였습니다. 이것도 반복 확인했습니다. 같은 수치였습니다. 고도가 높다는 건 방어 범위가 넓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넓은 지역을 커버합니다. 그린란드 같은 광활한 땅에 딱 맞는 조건이었습니다. 창문 밖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5잔 마셨습니다. 자료는 계속 쌓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숫자를 볼수록 의심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한국 자료를 의심했습니다. 과장이 아닌가? 오류가 아닌가? 그런데 교차 검증을 할수록 확인됐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걸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너무 작게 본 게 아닌가? 불편했습니다. 25년간 북극 정책을 다뤘습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만 봤습니다. 한국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죠. 제조는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략을 짜는 나라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판을 쥐는 건 서방의 몫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숫자는 달랐습니다. 500km 탐지, 60km 요격. 이건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통제하는 구조였습니다.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다층 방어 체계를 봤습니다.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각 층이 역할을 나눠 가졌습니다. 먼 거리에서 먼저 보고, 높은 고도에서 끊고, 가까운 위협은 값싸게 반복 제거. 체계였습니다. 개별 무기가 아니라 작동하는 체계. 그린란드에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레이저 무기 자료도 나왔습니다. 실제 시험 영상이 있었습니다. 드론을 격추했습니다. 발당 비용 2,000원.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2,000원이 맞았습니다. 기존 요격 미사일은 발당 수억 원입니다. 그런데 2,000원이라니. 비용 구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북극은 유지비가 생명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유지할 수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문제까지 풀었습니까? 창밖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가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건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과장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아니라 나였습니다. 내가 한국을 몰랐던 겁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출근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은 여전히 숫자로 가득했습니다. 500km, 60km, 2,000원. 이 수치들이 계속 맴돌았죠.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린란드 방어 체계 논의였습니다. 여전히 결론은 없었습니다. 미국 의존, 유럽 공조, 자체 개발. 같은 말이 반복됐죠.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명확해졌습니다. 이들은 무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체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차이가 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번엔 구조를 봤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는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첫 번째 층, 장거리 감시였습니다. 레이더가 500km 밖을 탐지합니다. 표적을 포착하는 순간 정보가 전달됩니다. 두 번째 층, 상층 요격이었습니다. 5060km 고도에서 요격합니다. 대기권 경계입니다. 여기서 끊으면 파편도 통제됩니다. 세 번째 층, 중단거리 방어였습니다. 상층에서 놓친 표적을 처리합니다. 레이저 무기가 여기 투입됩니다. 반복 사격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거의 들지 않죠. 구조가 보였습니다. 각 층이 독립적으로 작동하지만 동시에 연결돼 있었습니다. 하나가 실패해도 다음이 받쳐줍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체계였습니다. 그린란드를 그려봤습니다. 18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인구는 5만 6천 명. 광활하고 춥고 외롭습니다. 여기에 무기 하나를 배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장나면 끝입니다. 교체 인력을 보내려면 몇 주가 걸립니다. 겨울엔 접근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 방식은 달랐습니다. 층이 여러 개니까 하나가 멈춰도 버팁니다. 레이저는 유지비가 거의 없으니까 장기 운용이 가능합니다. 원격 진단이 가능하니까 사람을 계속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북구경 설계였습니까? 아니면 원래 이렇게 만든 겁니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조건에 맞았습니다. 자료를 더 뒤졌습니다. 실제 배치 사례를 찾았습니다. 한국 수도권이었습니다. 서울 반경 수십 킬로미터를 커버했습니다. 인구 2,500만 명을 보호하는 구조였죠. 이미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검증된 체계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오후 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이번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례를 검토해야 합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이요? 북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상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꺼냈습니다. 탐지거리 500km, 요격고도 60km, 비용 구조, 운용 지속성. 말은 짧게 했습니다. 숫자가 말하게 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반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의도 없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말로 끝났습니다. 검토. 이 단어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압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개인 자격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한국방산 관계자였습니다. 공식 채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보는 필요했죠. 답장이 왔습니다.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정중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이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린란드 환경에서 작동 가능한가?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하는가? 비용 구조는 감당 가능한가? 48시간 뒤 답이 왔습니다. 기술 자료였습니다. 온도 범위 영하 40도까지 검증. 원격 진단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부품 교체 주기 최소 2년. 비용 협의 가능. 자료는 간결했습니다. 과장이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말도 없었죠. 조건과 숫자만 있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신뢰를 줬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문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실무 협의 가능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봤습니다. 협의. 가능성이 아니라 협의. 이미 준비돼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코펜하겐의 밤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제 안은 시끄러웠습니다. 한 가지가 확실해졌습니다. 한국을 빼면 실행 계획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압박만 있고 일정이 없습니다. 유럽은 말만 있고 체계가 없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 그러나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반대가 터져나왔습니다. 미국을 자극할 수 없습니다. 외교 라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동맹 관계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은 우리의 전통적 파트너가 아닙니다. 정치 라인이 이어갔습니다. 의회 설득이 불가능합니다. 국민 정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유럽 협력 담당이 끼어들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반응이 우려됩니다. 유럽 공조 틀을 깨서는 안 됩니다. 반대 이유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 느낌이었습니다. 구체적 조건은 없었습니다. 일정도 없었습니다. 대안도 없었죠.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설득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변명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뜨거워졌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하필 한국입니까?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까? 이건 너무 성급합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A사 용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표였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표가 말하게 했죠. 첫 번째 열 감시 범위였습니다. 한국 500km 이상. 미국 제한 미정. 유럽 공조 논의 중. 두 번째 열 요격 능력이었습니다. 한국 60km 고도. 미국 제한 검토 중. 유럽 공조 계획 단계. 세 번째 열 비용 구조였습니다. 한국 협의 가능. 레이저 발당 2,000원. 미국 제한 미정. 유럽 공조 추산 불가. 네 번째 열 설치 일정이었습니다. 한국 실무 협의 즉시 가능. 미국 제안 답변 대기 중. 유럽 공조 일정 없음. 다섯 번째 열 운용 지속성이었습니다. 한국 영하 40도 검증 완료. 원격 진단 가능. 미국 제안 정보 없음. 유럽 공조 계획 없음.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표를 집어들었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다시 내려놨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외교 라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말이 끊겼습니다. 표를 다시 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닙니다. 계산입니다. 그린란드는 연설로 버티지 않습니다. 짧게 끊었습니다. 겨울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고장은 외교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작동하지 않으면 소유도 없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숫자가 말했으니까요. 정치 라인이 물었습니다. 미국이 반발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미국에게 물어봤습니까? 언제 설치 가능한지, 누가 유지보수하는지, 겨울에도 작동하는지. 침묵.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어봐도 답이 없었죠. 유럽 담당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절차가 있습니다. 프로토콜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표를 가리켰습니다. 절차가 그린란드를 지킵니까? 프로토콜이 레이더를 돌립니까? 일정이 없으면 절차도 없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뜨거움이 식었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았습니다. 계산이 올라왔죠. 반대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거는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실무 협의는 언제 가능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도 가능합니다. 한국 측은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반대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의 침묵이었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복도에서 한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에릭, 자네 확신하나?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확신이 아닙니다. 계산입니다. 계산이 맞으면 확신은 필요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돌아갔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코펜하겐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판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대사관이었습니다. 협의가 필요합니다. 공식 요청이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죠. 회의 장소는 대사관이었습니다. 미측 대표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무부, 국방부, 정보라인이었습니다. 인사는 짧았습니다. 본론은 더 빨랐습니다. 그린란드는 미국의 안보 사안입니다. 국무부 라인이 말했습니다. 북극 항로 통제는 서방 동맹의 책임입니다. 국방부 라인이 이었습니다. 덴마크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보 라인이 마무리했습니다. 말은 강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추상적이었습니다. 책임, 동맹, 안보. 단어는 웅장했습니다. 구체적인 건 없었죠.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모를 했습니다. 그들이 말을 멈췄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 설치 가능합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았습니다. 그러나 명확했죠.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무부 라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검토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누가 설치합니까? 겨울 운용은 검증됐습니까?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대답은 복잡했습니다.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의회 승인도 필요합니다.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 말은 길었습니다. 그러나 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일정을 주십시오. 구체적 일정이요.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단호했죠. 국방부 라인이 말했습니다. 한 달 내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한 달은 2달이 됩니다. 2달은 내년이 되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악수는 정중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대사관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사에게 말했습니다. 사무실로. 창밖을 봤습니다. 코펜하겐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회의실이었죠. 압박. 그 단어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실행은 없었습니다. 압박은 힘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백에서 나왔습니다. 계획이 없으니까 목소리가 컸습니다. 일정이 없으니까 압박이 커 보였습니다. 그게 본질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미국 측 발언을 정리했습니다. 선언 7개. 구체적 조건 0개. 일정 없음. 대안 없음. 표가 완성됐습니다. 명확했습니다. 압박할수록 공백이 커졌습니다. 전화를 들었습니다. 한국 측 연락처였습니다. 실무 협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말했습니다. 대답은 즉시 왔습니다. 일정 조율하겠습니다. 다음 주 가능합니까? 다음 주. 미국은 한 달을 말했습니다. 한국은 다음 주를 말했습니다.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판은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배제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릴 수도 없었습니다.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한국과 실행축을 먼저 고정합니다. 구조가 서면 미국은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압박할수록 미국이 불리해집니다. 공백이 드러나니까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에게 올릴 문서였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그린란드 방어 체계 구축 방안.
내용은 더 단순했습니다. 한국과의 실무 협의 추진, 미국과의 조율 병행, 유럽 파트너 정보 공유, 일정 즉시. 결론은 한 줄이었습니다. 작동하는 체계가 주권을 지킵니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답이 왔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장관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숫자가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표가 결정을 만들었습니다. 감정은 사라졌습니다. 계산만 남았죠.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주 회의 준비였습니다. 한국 측 실무진과의 첫 대면이었습니다.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숫자 뒤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체계를 만든 사람들은 어떤 얼굴인지.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준비가 있었습니다. 공백이 아니라 구조로, 선언이 아니라 일정으로. 그 순간부터 판은 바뀌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측 실무진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딱딱하지 않았습니다. 인사는 간단했습니다. 자기소개도 짧았습니다. 이름, 소속, 역할. 그게 전부였죠. 커피가 나왔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상대가 먼저 말하게 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린란드 환경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지도가 떴습니다. 그린란드였습니다. 전력망 현황이 어떻습니까? 첫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예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성능을 말할 줄 알았습니다. 가격을 제시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력망을 물었습니다. 제한적입니다. 대답했습니다. 주요 거점에만 있습니다. 대부분 디젤 발전입니다. 한국 측이 메모했습니다. 통신 인프라는요?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위성통신이 주력입니다. 육상 케이블은 거의 없습니다. 또 메모했습니다. 유지보수 인력은 어떻습니까? 현지 채용 가능합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대답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무기를 팔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운영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예비 전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한국 측이 말했습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를 권장합니다. 겨울엔 풍력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그린란드를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유지보수는 2단계로 나눕니다. 한국 측이 설명했습니다. 1차는 원격 진단입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90% 해결 가능합니다. 2차는 현장 투입입니다. 그러나 연 2회면 충분합니다. 현지 인력 교육도 병행합니다. 말은 빨랐습니다. 그러나 명확했습니다. 준비돼 있었습니다. 역할 분담을 제안합니다. 한국 측이 표를 넘겼습니다. A사 한 장이었습니다. 한국 핵심 체계 구축, 기술 지원, 원격 운영. 덴마크 주권 유지, 외교 조율, 행정 지원. 그린란드 현장 관리, 인력 채용, 지역 협력. 지분이 없었습니다. 소유권도 없었습니다. 책임만 있었습니다. 역할만 있었습니다. 저는 표를 오래 봤습니다. 이게 차이였습니다. 그린란드 자치 정부와 협의했습니까? 물었습니다. 아직입니다. 한국 측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세웠습니다. 주민에게 남는 것. 그게 기준입니다. 주민. 그 단어가 남았습니다.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동맹도 아니었습니다. 주민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물었습니다. 일자리입니다. 한국 측이 말했습니다. 현지 채용을 우선합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기술 이전도 포함됩니다. 5년 후엔 자체 운영 가능하게 만듭니다. 5년. 구체적 숫자였습니다. 공허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전력 안정화도 남습니다. 한국 측이 덧붙였습니다. 방어 체계가 들어가면 전력망도 강화됩니다.
주민 생활에도 도움이 됩니다. 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란드를 보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영토가 아니라 삶을.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계산이 신뢰가 됐습니다. 그린란드 대표단과 회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주민 기준을 직접 들어야 합니다. 한국 측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 준비돼 있습니다. 이틀 뒤 그린란드 자치 정부 대표가 왔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총리실, 경제부, 지역개발부였습니다. 같은 회의실이었습니다. 같은 자리였습니다. 한국 측이 설명했습니다.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역할이었습니다. 전력, 통신, 일자리, 교육. 그린란드 대표단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한국 측이 대답했습니다. 초기는 한국과 덴마크가 나눕니다. 운영비는 점차 줄어듭니다. 5년 후엔 그린란드가 자체 감당 가능합니다. 우리는 떠납니다. 마지막 문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떠납니다. 소유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린란드 대표단이 서로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하십시오. 그린란드 총리실 대표가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악수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린란드 대표가 제게 말했습니다. 에릭, 이들은 다르군요. 깃발을 꽂지 않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그린란드는 깃발이 아니라 돌아가는 땅입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이제 믿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계산이 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체계를 설계하는 나라였습니다. 나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덴마크가 한국과 손잡는다. 언론이 반응했습니다. 빨랐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국이 북극을 책임진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무슨 역할을 하겠는가. 냉소였습니다. 기사토는 가벼웠습니다. 질문도 단순했습니다. 가능하기나 한가? 저는 읽고만 있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뒤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덴마크 외교부 주최였습니다. 언론, 나토 관계자, 유럽 파트너가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말은 짧게 했습니다. 그린란드 방어 체계 구축 계획입니다. 프로젝터가 켜졌습니다. 표 한 장이 떴습니다. 감시 범위 500km, 요격고도 60km, 비용 구조 레이저 발당 2,000원, 지속 운용 영하 40도 검증 완료, 설치 일정 6개월. 숫자만 있었습니다. 해설은 없었습니다. 감정 문장도 없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습니다.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수치가 확인된 겁니까? 네. 누가 검증했습니까? 한국방위사업청, 나토 기술자문단, 덴마크 국방부. 비용은 정말 그 정도입니까?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말하게 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언론 톤이 바뀌었습니다. 조롱기사가 사라졌습니다. 가능한가라는 질문도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은 어디까지 관여하는가? 덴마크 마이너스 한국 협력, 북극 질서 재편 신호.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영향력이었습니다. 회의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이었습니다.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전화였습니다.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절차 질문이었습니다. 언제 착공합니까? 미국도 참여 가능합니까? 기술 공유는 어떻게 됩니까? 소유의 언어가 사라졌습니다. 운영의 언어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일정은 확정됐습니다.
역할 분담은 조율 가능합니다. 기술 공유는 한국 측과 협의하십시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코펜하겐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판은 달라졌습니다. 질문이 바뀌는 순간 승부는 끝납니다. 가능하냐는 무시의 언어입니다. 어디까지냐는 인정의 언어입니다. 그 차이를 압니다. 그날 밤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에게 올릴 최종 문서였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그린란드 방어 체계 추진 경과. 결론도 단순했습니다. 구조가 확정됐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서명을 받았습니다.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쓰지 않았습니다. 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셨습니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숫자가 이겼습니다. 논쟁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3개월 뒤 협력 구조가 확정됐습니다. 문서에 서명이 들어갔습니다. 한국, 덴마크, 그린란드. 세 주체였습니다.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핵심 체계를 구축합니다. 기술 지원과 원격 운영을 책임집니다. 덴마크는 주권을 유지합니다. 외교 조율과 행정 지원을 맡습니다. 그린란드는 현장을 관리합니다. 인력 채용과 지역 협력을 담당합니다. 누구도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몫만 가져갔습니다. 구조가 작동했습니다.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그린란드 누크였습니다. 영하 15도였습니다.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왔습니다. 주민들이었습니다. 카메라도 많았습니다. 언론이었습니다. 연설은 짧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깃발을 세우지 않습니다. 체계를 세웁니다. 그린란드는 선언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작동하는 땅으로 지켜집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한국 측 대표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협력자입니다. 5년 후 우리는 떠납니다. 그린란드가 스스로 돌아가게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주민들이었습니다. 착공이 시작됐습니다.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인력이 모였습니다. 현지 채용이 먼저였습니다.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빨랐습니다. 북극권이 움직였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고 싶습니다. 캐나다도 물었습니다. 기술 협력이 가능합니까? 아이슬란드도 문의했습니다. 같은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 기술이 축이 됐습니다. 북극권 협력의 중심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나토 북극 실무 회의였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1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린란드는 지킬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은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외교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구호가 사라졌습니다. 계산이 올라왔습니다. 감정이 줄었습니다. 지속성이 기준이 됐습니다. 회의 중 누군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판을 설계하는 나라입니다. 강대국은 목소리를 키웁니다. 한국은 구조를 만듭니다. 그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반박은 없었습니다. 6개월 뒤 첫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테스트였습니다. 레이더가 돌아갔습니다. 500km 밖을 탐지했습니다. 요격 시스템도 준비 완료됐습니다. 통신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원격 모니터링이 작동했습니다. 한국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고장 예측 시스템도 돌아갔습니다. 현지 인력이 1차 대응을 했습니다. 교육이 효과를 냈습니다. 체계가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코펜하겐의 밤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제 안은 달랐습니다. 정리가 됐습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기준이 됐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누가 더 오래 돌릴 수 있느냐? 그 답을 가진 쪽이 판을 잡습니다. 한국이 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확실하게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북극 질서의 변화. 내용은 더 단순했습니다. 자원의 시대가 끝나고 있습니다. 체계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 체계의 이름이 한국입니다. 서명을 했습니다. 제출했습니다.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밝았습니다. 나는 이제 그린란드를 영토로 보지 않습니다. 작동하는 땅으로 봅니다. 작동하지 않는 주권은 선언에 불과합니다. 작동하는 체계가 국경을 만듭니다. 강대국은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한국은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는 편을 고른 게 아닙니다. 현실을 골랐습니다. 그린란드는 깃발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돌아가는 체계를 가진 쪽이 결국 그 땅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그 체계의 중심에 조용히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